오케이. 이제 그 해야 될 얘기는 서피스에서의 속칭 얘기하는 지금 이거는 이제 서피스를 두 개의 파라미터로 파라메트라이즈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두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러한 non orientable surface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 뭐 크라이네보트리라든가 메비우스 3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수준을 그러니까 넘고 일반 상대론에서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우주가 뭐 갑자기 어떤 중력 있는 천체에 의해서 메비우스가 될 것도 아니고 크라이네보트리 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non orientable manifold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공면에서의 곡선을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 공면에서의 곡선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결국 지오듯이 공면에서의 최단거리, 빛이 향하는 최단거리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 태양 주변에 별빛이 휘어져 오는 것이 최단거리라는 거죠. 따라서 태양 때문에 우주는 휘어져 있는데 그 휘어진 곳에서 최단 시간이 걸리도록, 즉 최단 경로가 되도록 오다 보니까 휘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4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개념은 2차원 휘어진 유클리드 서피스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형태의 커브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커브가 이렇게 이 안에서 커브가 움직여요. 자, 커브가 움직이는데 커브라고 하는 자체는 자, 잘 들어둬야 돼요. 커브라고 하는 그 자체는 파라미터 한 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그죠? 역학에서 얘기할 때는 그 파라미터 한 개를 우리는 시간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커브인데 파라미터 두 개에 의해서 움직여주면 안 돼. 어떤 하나의 파라미터. 자, 곡면을 묘사하는 파라미터와 커브를 묘사하는 파라미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U1, V1에 의해서 파라메트라이즈 되어 있는 곡면 위에 한 점이었다면은 요것에 대응되는 어떤 파라미터를, 싱글 파라미터를 T1이라고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물리로 얘기하면은, 역학에서 얘기한다면, 곡면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T1이라는 시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움직여서 이쪽으로 갔다? U2, V2로 갔다. 그럼 이 U2, V2에 대응되는 파라미터 T2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U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브,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X 벡터에 UV라고 할 때에, 오케이? 임의의 점을. 이 U하고 V 값이 어떠한 파라미터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간다면, 그럼 바로 이것이 커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커브에 대한 식이 된다는 얘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커브로부터 우리는 자, 커브를 나타내는 이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소위 얘기하는 벨로시티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역시 벨로시티도 곡면을 묘사하는 파라미터 UV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 그죠? 곡면을 묘사하는 곳에서 UV가 해주는 역할은 U 방향의 접선을 찾거나 V 방향의 접선을 찾는 이런 거랑 관련되죠. 그러니까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UV가 아니라 UV가 계속 그 어떤 파라미터 T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지만 벨로시티가 정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벨로시티는 결국 X 프라임 T가 벨로시티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T에 대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 얘를 T로 미분해줘야 된다. T로 미분해줘야 되는데, T가 U 속에 임플리시트하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체인룰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X를 U 방향으로 먼저 미분해야 되고, 그죠? 다시 U를 파라미터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X를 V 방향에 대해서 미분하고 V에 도트를.
우리가 공에서의 역학 문제를 다룰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세타 도트, 피 도트, 오케이? 그걸 생각해 좀. 자, 그러면 얘가 여기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간 거리, 이 거리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리 L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A에서 B까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그죠? 속력을 적분해 준 것이 거리가 된다는 것이. 자, 이것을 써보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하고 루트에 결국 dx dt 벡터와 dx dt 벡터의 내적을 적분해 준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됐죠. 자, 지금 공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커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A에서 B까지 하고 여기가 XU 벡터 U 도트 XV 벡터 V 도트 내적 XU 벡터 U 도트 XV 벡터 V 도트 DT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AB 하고 U 도트 되는 것도 있고, 그죠? 또는 U 도트 V 도트인 것도 있고 V 도트 V 도트인 것도 있죠. 그래서 미분기하 학자들은 U 도트의 스퀘어의 계수를 E라고 쓰고 그 다음에 U 도트 V 도트의 계수를 2배의 F, 요건 나중에 판별식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V 도트의 스퀘어의 계수를 G라고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E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뭐가 돼요? XU와 요놈과 요놈의 내적.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라는 친구는 바로 XU와 XV 사이의 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G라고 하는 친구를 XV와 XV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자, 이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자, 수학자들은 두 가지를 항상 해. 하나는 이름 정하기, definition이죠. 수학책은 항상 보면 이름 정하기, definition 파트하고 그 다음에 정리, 그죠? 정리랑 좀 비슷하면 콜로라리, 그죠? 아니면 정리해서 이어져서 사는 새끼 정리 같으면 렘마, 뭐 이러죠. 그 나머지는 프루프죠. 프루프가 너무 간단하면 너무 간단해서 생략한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니면 그래 놓고 나서 뒤에 연습 문제나 중간고사에 시험을 내는 게 수학과예요. 수학과 시험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주로 수학과에 공부 안 하는 애들 맨날 족보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리인지도 모르고 증명만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이틀 전,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언제 그 정리 증명 자기가 정리 딱 보고 자기가 증명해야 그게 수학자인데 그냥 수학과 다니면서 그냥 학점만 따려고 아마 그러니까 한 뭐 B 정도 따려고 하다 보면 C 나오래가 B 정도 따려고 초치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나올 거 예상해서 증명만 드리는 시험 문제가 다음 정리를 증명하라 이런. 그래서 계산 쪽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수학도 만약에 오픈북을 해가지고 그 교수가 아직까지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정리 수업과 관련돼 있지만 하면은 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논리를 정해서 그래야 사실 더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곡면 속에 곡선을 자, 지금 이것은 곡면 속에서 곡선이기 때문에 이 곡면이 얼마나 많이 휘어졌느냐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지금 곡면이 얼마나 많이 휘어졌느냐 하는 것은 곡면 속의 곡선론을 갖고 연구될 대상이 아니라 이 곡면의 각점에서 공을 붙여야 돼. 그죠? 곡면의 각점에서 가장 걔랑 비슷한 공을 붙여서 그 공이 얼마나 크냐, 즉 반지름이 얼마나 되느냐를 갖다가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평면과 제일 비스무리한 공을 붙이면은 그 공의 반지름이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평면의 곡률이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도록 수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얘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난 결과 쿼드라틱 폼 형태로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 얘기는 2차식으로 주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뭐뭐뭐 x제곱 더하기 뭐뭐뭐 xy 더하기 뭐뭐뭐 y제곱, 즉 다시 말해서 2차 항들로만 구성된 그런 친구를 우린 쿼드라틱 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를 수학자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처음 등장한 거기 때문에 뒤에 세컨드가 나오니까 first fundamental form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를. 그래서 얘를 줄여서 FFF라고 써. 따라서 곡면 속에 놓여 있는 그 곡선의 랭스를 갖다가 결정할 때는 FFF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FFF를 계산을 해서 그 FFF를 적분만 시켜주면은 곡면 속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언제든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FFF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곡면을 묘사하는 U와 V를 잘 찾아라라는 거죠. 토로스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로스에서 이렇게 던킨 도너츠에서 이렇게 돌 때의 길이 아니면 이렇게 갈 때의 길이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토로스의 각점도 두 개의 파라미터로 아까 얘기한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두 개의 파라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간단한 게 공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몇 개의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봅시다.